멕시코에 나초가 있다면 유럽에는 나토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나토와 달리 이 콧대 높은 나토는 그동안 유럽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미국 외에는 그 누구도 쉽게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군사동맹 클럽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무려 32개국이 똘똘 뭉쳐 철저히 배타적으로 존재해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기만만했던 이 군사 동맹이 지금 엄청난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생 유럽산과 미국산 무기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들이 이제는 저 멀리 동아시아의 한 국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을 구해줄 새로운 구원자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토 31개국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한 방산협력 논의였지만 실상은 자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달라는 사실상의 역사적인 구원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마치 유럽 최고의 VIP 멤버십 클럽 회원들이 이름도 없던 동쪽의 작은 나라를 찾아와 제발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독일과 프랑스처럼 네로라 하는 글로벌 방산 입교들을 보유한 수십 세기 전쟁의 역사 속 주인공들이 왜 하필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서방 세계의 거대했던 무기 창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 돌아가 나토라는 조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나토는 과거 소련의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만든 철저한 그들만의 클럽이었습니다. 이 클럽은 마치 강력한 왕국과 같아서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국왕이 왕관을 쓰고 서방 국가들을 보호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미국산 무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저 미국의 거대한 그늘 아래서 안락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탄탄했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의 절대적인 회장이자 왕이었던 미국의 상태가 급격히 이상해진 것입니다. 심각한 국내 정치적 갈등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미국은 예전만큼 유럽을 챙길 여력이 없어졌고 나토 회원국들과 매일같이 언쟁을 벌이며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안보의 핵심이었던 미국산 무기의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나토 국가들이 자국 군대의 주력을 미국산 무기로 채워놨는데 이제는 추가 주문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 국가들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새끼 오리들처럼 철저하게 이러스네이크 머리 랑가 잘린 방황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국경 너머로 안보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손에 쥐어야 할 무기가 없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산 무기라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일반적인 소고기나 가전제품 같은 소비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소비재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익에 따라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대충 타협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거친 먼 바다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할 때 비상 상황에서 목숨을 구원해줄 구명조끼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랜드의 화려함이나 정치적 체면보다 오직 그 제품이 가진 실제 성능과 즉각적인 신뢰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정직하고도 냉혹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유럽이 그토록 맹신했던 미국의 구명조끼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나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잃은 새끼 오리 신세가 된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토 국가들 가운데 독일, 영국과 함께 이른바 세대장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와 외교에 있어 유럽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해오던 국가는 늘 프랑스였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자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로 과거부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항상 2위, 3위를 다투던 전통의 군사 강국입니다. 빵과 햄이 기가 막히게 맛있고 전설적인 배우 소피 마르소를 보유한 나라답게 그들의 문화적 군사적 콧대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키 높은 파우다이, 요새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성비와 성능을 무기로 앞세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을 때도 프랑스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들여온다는 건 그들의 거대한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철옹성 같던 프랑스의 자존심이 최근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프랑스 육군의 하늘에는 치명적인 방공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자국의 지상 화력과 반공을 책임져온 M270 다연장 로켓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당장 퇴역을 시켜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프랑스가 전 세계 최대 무기 도매상인 미국에 손을 벌려 추가 주문을 넣었지만 이미 무기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프랑스군과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버금가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이프리가 심층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프리는 현재 프랑스가 겪고 있는 심각한 방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세 가지 무기, 즉 이스라엘의 펄스, 미국의 하이마스 히마스펄스, 그리고 한국의 천무를 최종 후보에 올리고 냉혹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콧대 높고 현명한 이프리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천무를 최종 우승자로 낙점하여 프랑스 정부의 도입을 공식 추천한 것입니다. 사실상 프랑스의 천무 도입이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이 뉴스가 방산업계에 준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가 자존심을 굽히고 라이벌인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부터 핵심 장비와 설비 기술을 도입해 자국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대사건입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유럽의 맹주일지라도 당장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위기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무기라는 압도적인 실리와 실제 성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프랑스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자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K방산 도미노 효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럽의 관문이라 불리는 폴란드는 이제 사실상 경기도 폴란드구 혹은 한국 방산의 유럽 지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한국산 무기로 군대를 통째로 재무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현상은 그 주변국들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페인이 발빠르게 한국 무기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북유럽의 강자 핀란드가 보여준 행보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핀란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산 명품 자주포 K9에 더해 무려 112대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핀란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차를 싹쓸이하듯 한국 육군이 사용하던 중고 K 가인을 그대로 수입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신형 무기도 아닌 중고 무기를 대량으로 사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한국 무기의 내구성과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신차 이상이라는 완벽한 방증이자 전 세계 그 어떤 서방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즉시 배송 능력을 100분 활용한 핀란드 군의 극도로 현명한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노는 동유럽과 북유럽을 넘어 나토를 지탱하는 진정한 핵심인 독경프, 독일, 영국, 프랑스 3대장의 심장부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자국의 방산 자존심이 워낙 강하고 한국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무기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버텨왔던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프랑스가 천무 도입을 사실상 확정짓기 직전 이미 서유럽 전차의 자존심인 독일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증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영국 역시 자국 육군의 차세대 주력 장갑차로 한국의 레드백 데이 폐압가를 매우 높은 확률로 낙점하고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전 세계 최대의 무기 도매상이자 나토의 영원한 맹주일 것 같았던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마저도 자국 육군의 차세대 주력 자주포로 한국의 K9을 저울질하며
심각하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이끄는 대장격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독경프 3국과 미국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기 시작하면 이는 마치 장마철에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폭발력을 가질 것입니다.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 역시 도미노처럼 앞다투어 자국의 구식 무기 체계를 완벽한 신뢰성과 가성비, 그리고 압도적인 납기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로 교체하게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압도적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앞다투어 대한민국으로 몰려드는 이 경이로운 현상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나토와 글로벌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거리가 길고 타격이 정확해서 혹은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력,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야말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이자 한국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공에 도취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한국이 책임진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청국장 파스타나 동치미 라떼처럼 낯설고도 거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 방산의 최대 무기이자 독보적인 특매품인 즉시 배송 능력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이 국경 너머의 위협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시설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즉각적으로 찍어내어 현지에 보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생태계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매 특허, 일명 사랑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철두철미한 애프터 서비스 AS 센터를 유럽 현지에 더욱 강력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무기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면 언제든 즉각 달려가 새 것처럼 고쳐놓는 완벽한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지독할 정도로 완벽한 AS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만들어 한번 한국 무기를 맛본 국가들이 절대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로 한눈을 팔 수 없도록 생태계 자체를 묶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막 시작된 이 뜨거운 신뢰와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급망과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왕관을 쓴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무기가 유럽과 나토를 지킨다라는 말을 했다면 아마 모두가 현실성 없는 터무니없는 판타지 소설이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상상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엄연한 현실이자 새로운 상식이 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던 서방의 방산벽을 허물고 자존심 높은 나토의 심장부까지 당당히 진격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K방산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 위대한 여정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철갑과 화약이 아니라 안보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의 열쇠이자 평화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대치 전선을 유지하며 갈고 닦아 온 우리의 기술력이 이제는 유럽을 넘어 지구촌 구석구석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콧대 높은 동맹이 가장 정직한 선택을 내린 지금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신뢰도와 압도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K 방산이 열어젖힌 이 눈부신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의 새벽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새로운 방어의 시대가 대한민국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제작 과정에서 혹시나 부족했던 부분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점, 혹은 실수가 있었다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